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시장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제가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지지 테스트 한번,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크게 움직임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양봉이든 음봉이든 변동성 조금 줄이면서 눈치 보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생각보다 안에 이 미국 시장에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일단 음봉 마감을 했고요. 다우나 S&P 500은 대체적으로 딱 눈치를 보는 그 흐름 그대로 움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 탐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별로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일단 하루 정도 여유가 더 있다라고 보면 내일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변동성 줄이면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 탐색을 위한 눈치 보기가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 어제 움직였던 흐름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이 성장률 수치가 전 세계적으로 올 초에 4.1% 정도를 얘기를 했던 게 5.6%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3.5%를 전망을 했다가 6.8%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한 상태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문제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경제 정상화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였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뭐 히토류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공급망 대책을 좀 세워봐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어제 나왔잖아요.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히토류, 제약, 뭐 이쪽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놓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우리나라에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호황제가 일단 다 겹쳐 있는 상태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 쪽의 흐름이 죄송합니다. 미국 쪽의 흐름이 지금 이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흐름인데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 흐름이 기본 전제잖아요. 그쪽에서 보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만 협력 업체들까지 지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갖다 붙게 됐을 때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차후 상황을 보면서 아마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 대용량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도 6월 말경에 배터리 라운드 테이블이 이제 개최가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나오는 흐름도 일단 한번 2차 전지 관련한 섹터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내 히토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중국산 히토류에 대해서 관세를 강하게 붙일 수 있는 매길 수 있는 부분을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정치적 측면에서의 갈등에서 미중 간 갈등에서 이 부분이 다시 경제적 부분, 무역 부분으로 번질 가능성이 일단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물론 그 전에 뭐 반도체 때문에도 조금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의 모멘텀이 모두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우호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눈치를 조금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이 어제 나스닥 쪽에는 조금 우호적인 부분을 줬는데 3년물 입찰이 어제 있었죠.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국채금리가 안 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일단 이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은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지금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나오게 될 CPI나 미국의 CPI나 그리고 이제 뭐 22 통화 정책도 있죠. 이제 그 부분도 있고 다음 주 FOMC 이 다음 주 FOMC는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CPI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CPI가 예상치보다 약간 못하게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FOMC에서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치보다 조금 더 괜찮게 나오는 정도 예상치만 해도 지금 4%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부담이 좀 되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한데 어쨌든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FOMC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CPI가 중요한 거고요. 이제 그게 논의가 됐을 경우에 테이퍼링 되면 그러면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 박살 날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뭐라고 하죠? 제 영상 그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 홈페이지에 보시면 강의 영상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강의 영상인데 거기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까지는 일단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럼 내일 이후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성 결정이 날 텐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어제 그 어떤 분이 댓글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CPI가 예를 들어서 예상치에 근접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FOMC에 대한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흐름 나올 거고요. 만약에 CPI가 예상치보다도 더 괜찮게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일단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이퍼링 논의 바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테이퍼링 논의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올려드렸던 영상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의 영상을 그렇게 일단 큰 틀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뭐 혼조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별 장세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은 마음은 여유롭게 가지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장전에 무방에 잠깐 가볍게 말씀을 한번 드릴 때 지금 구간 조금 여유 있게 보셔라. 내 차선이 막힌다고 해서 옆에 싱싱 뚫리는 옆 차선 보인다고 그냥 들이밀면 사고 날 수 있다. 그 얘기가 이미 지금 옆에 막 날아가는 섹터나 종목들 보시고 내 거 손절해가지고 그쪽으로 건너가면 그쪽 고점일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막 무리하게 옮겨 다니는 구간은 아니다. 충분히 지금 봤었을 때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제가 뭐 5G든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그 일요일 날 올려드렸던 sek터들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은 충분히 괜찮은 섹터들입니다. 당장 지금 오늘 내일 안 오르고 조금 밀리고 이거를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그 흐름들 지금 그 섹터들 말씀드린 섹터들을 언급해드린 지가 좀 됐잖아요. 아마 3분기 뭐 4분기까지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 부분 참고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현물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은 뭐 지금 매수입니다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보면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금 차익거래 중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 하고 있는 상태고 내일 옵션 만기일 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일단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미국에서 움직였던 섹터들과 비슷하겠죠. 이제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김부겸 총리의 발표 내용도 있었고요. 오늘 저가 항공, 그 다음에 여행,
뭐 면세점 이쪽 섹터들 지금 괜찮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미중 갈등에 따른 히토류 섹터들도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던 뉴스들 중에 하나를 보면 삼성에서 일단 소재 국산화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 계속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관련해서 관련 섹터들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코스닥에서는 특징적인 종목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매도 상위 쪽에서는 금호석유, 포스코, 삼성 SDI, OCI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휴젤, 피플바이오, 셀리드, 카카오게임즈, 한국전자 인증, 엑세스바이오 이런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원익 IPS, 셀트리온 제약, SM, 실리콘웍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드림 시큐리티, 알테오젠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일단 오늘 정도까지 이렇게 눈치를 본다라고 보면요. 내일 만길에서 변동성이 조금 있다고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 장중에 요 자리 한번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가능성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다시 한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요건 좀 자세한 부분은 일단 오후장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자, 그 다음 HLB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오늘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엘파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엘파는 지금 현재 상한가 점상을 간 상태인데요. 내일도 아마 뭐 아주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HLB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HLB 브라더스에서 일단은 제외가 됐어요.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했는데 주당 3,000원에 팔았잖아요. 지금 엘파가 오늘 상한가를 가서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좀 높게 팔았으니까 나쁘지 않게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 그러니까 매각했던 그 단가는 나쁘지 않았다. 그럼 매각 대금이 들어온다면 문제는 이제 HLB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엘파를 하나 끊어냈다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일단 진양곤 회장의 입장에서 지금 일단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 들어온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1번은요. 개인적으로 HLB 주식을 올 초에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팔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진양곤 회장이 판 건 아닙니다만 이제 배우자가 팔았죠.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놓고 보면 일단은 이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현금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 주담 대출 연장이 되니 안 되니 했던 그 상태, 그 부분들은 일단 좀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잠재적인 악재를 일단 하나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아주 근저에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하나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HLB 쪽에는 뭐 엘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대주주가 상당히 이제 재무적으로 좀 굉장히 개인적인 재무적으로 이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데 이제 그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우호적일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 1번으로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은요. 그러면 이 매각 대금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회사에 일단 안정성을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동안 진양곤 회장이 지난번 유증할 때 유증도 다 못 들어오고 매각까지 하고 그래서 비중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반기 보고서에도 혹시나 이 대주주 지분율과 관련한 부분의 얘기도 좀 있었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자, 요건 이제 제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혹시나
지분율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가능성이 일단은 열려 있다. 그거 하나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금을 가지고 또다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뭐 그림을 얼마나 크게 그리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더 갖다 얻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엘파 대신 다른 회사를 또 이 그러니까 이 흡수 합병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안에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HLB의 당장의 어떤 흐름에서는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총알을 장전을 해놨다라는 이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 지분을 조금 확보할 가능성에 1차적인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하나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일단 회사에 직접 지분을 사는 게 아니더라도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쪽에서 만들어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러니까 회사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통해서 성공을 하면 더 많이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상황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두 가지 측면, 요 2번과 관련돼 있는 요 측면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모멘텀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거 뭐 완전 거의 바보 수준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전기가 되지는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한편으로 엘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형님들이 LB 브라더스에 이렇게 쭉 들어가 계시잖아요. 같은 형님들이란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여기서 이 형님들도 주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번 정리가 나오겠죠. 한번 정리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엘파는 이제 지금 기존의 형님들로는 마지막 피날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됐었을 때 요 자금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요 자금 총알 딱 준비해서 얘네들 쏠 수 있는 상황 만들겠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형님들도 충분히 지금 총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라고 보면 지금 당장 이게 오늘 발표가 났다고 해서 당장 오늘 날아가고 이런 개념을 보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왜? 지금 아직까지 이걸 이렇게 올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아스코 관련해서 논문 얘기를 뭐 역대급으로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스코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그 얘기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 필요해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느 일정 시점쯤 돼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랬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HLB 공시로 회장님이 또는 그 가족이 뭐 배우자분이 되셨든 그 가족이 지분을 다시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라는 공시가 나오는 시점이 뭔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아주 이건 뭐 사실이 아닌 거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 전망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일단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지금까지 이 밑에서 기었던 이 흐름에 대한 변곡점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뒤부터 뭔가 이제 계획했던, 그리고 우리가 전망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같이 조금씩 하나씩 나오면서, 물론 시간적으로는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좀 걸릴 수 있을 것이고 그 흐름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요, 일단 뭐 분봉으로 보면 아침에 요거 들어왔던 수급들이 일단 나쁘지는 않았어요. 수급들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단은 요 수급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움직였던 거에서 들어왔던 수급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뭐 이렇게 이 수급이 약간씩 들어왔던 날들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흐름들이 전에 그 말씀 드렸죠. 그냥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차원에서 오늘도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상황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오늘 뭐 많이 안 올라도 되는데요. 요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하는, 아니면 요거를 한번 돌파를 해주는 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오후에라도 한번 수급 조금 더 들어와서 요 근처에라도 갖다 붙여주면 일봉상으로는 좀 더 일봉이나 주봉상으로 확실히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